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46강 한류 비평 탄허의 예언과 한류토피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타 공존의 세상, 우리가 꿈꾸는 한류토피아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단어의 예언과 한류토피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한국 세계사를 주도하리라. 이 문구만 봐도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바로 1983년에 열반하신 단어 스님의 예언입니다. 단어 스님은 10년 뒤인 1993년 입적하신 성철 스님과 더불어 근현대 한국의 대표적 선지식으로 불리는 분이십니다. 단어 스님을 연구한 문광 스님은 수행에서 조금의 타협도 허용치 않을 만큼 철두철미했던 성철 스님은 에베레스트 고봉 정상에 홀로 우뚝 선 기상이 있고, 단어 스님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태평양 같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타너 스님은 한국이 세계사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주역으로 본 한국입니다. 주역의 8궤에서 한국은 간방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럼 8궤란 무엇이고 간방이란 또 무엇인가? 8궤는 자연계를 이루는 기본, 즉 하늘, 땅, 못, 불, 지진, 바람, 물, 산 등을 상징합니다. 감은 물, 고는 땅, 지는 우레, 소는 바람, 거는 하늘, 태는 연못, 늪벌, 가는 산, 이는 불을 상징합니다. 팔궤도에는 복희팔궤도, 문왕팔궤도, 정역팔궤도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문왕팔궤도를 올려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아래 왼쪽 화살표로 표시된 간방의 궤는 팔궤도의 중심에서 봤을 때 초효와 이효가 음인 태음에서 양이 생겨난 모양, 즉 삼효가 음보다 긴 양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간은 사람에 비유하면 소남, 소년을 가리킵니다. 소년은 푸른 청산이면서 그를 보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의 결실, 즉 열매입니다. 열매는 시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명처럼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이 시작되면 성장하여 언젠가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는 종입니다. 주역의 진행 원리로 보면 간방, 즉 소남방에 위치한 한국에 간도수가 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간도수란 인간과 자연과 문명의 추수 정신을 이룹니다. 이미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 초부터 비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간과 자연과 문명의 추수, 결실의 시대란 간방에 위치한 한국에 간도수가 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새로운 씨앗이 되는 시종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중대한 전환기에 새로운 인류사의 출발, 즉 후천사의 세계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후천도수란 후천의 세계가 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간도수가 시작됐고 후천의 세계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어 스님은 그에 져서 단어록에서 간, 소남, 시종의 원리로 볼 때 소남은 시종을 내포하고 있고 간방의 간도수가 접합됨으로써 어두운 역사는 끝을 맺게 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으며 인류 역사의 시종이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한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인류 역사의 시종의 종은 그 안에 새로운 인류 역사의 시작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인류사의 시작이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한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후천의 세계사를 주도할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이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는 후천의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류토피아의 세상입니다. 서구 헬레니즘이 지배하던 선천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우리의 한류이즘이 지배하는 후천의 세상, 한류토피아가 열릴 것입니다. 미래학자 톤비는 미래 세계는 동아시아가 주역이 되어 세계사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과 비슷해 보이죠?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 속해 있으니까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의 초록색 부분이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시베리아 극동지방과 중국의 동부와 북동부 그리고 일본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살고 있고 면적은 아시아 대륙 전체의 2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불교, 한자, 유교 문화권으로 문화적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인비는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한국이 아닌 중국이 세계사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점에서 타너 스님과 차이를 보이죠. 아무튼 토인비는 8가지 근거를 들어 중국이 세계사를 주도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중국 민족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과거 2000여 년 동안 중국인들은 세계 국가의 지역적 모델이 되는 제국을 유지해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 민족의 세계정신. 셋째, 유교적 세계관에서 나온 휴머니즘. 넷째, 유교와 불교가 지닌 합리주의. 다섯째, 도교적 직관. 여섯째,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 철학의 근본성. 일곱째, 동아시아인들이 군사, 비군사, 그리고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근대 경기에서도 서구인들을 이길 수 있음을 입증한 것. 여덟째, 동아시아인들의 용기. 이렇게 들었습니다. 토인비가 근거로 둔 8가지 가운데 7번째, 8번째는 중국이 아닌 동아시아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이 세계사를 주도할 것이라는 근거는 6가지입니다. 토인비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서 타너 스님은 역사적, 철학적, 논리적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수학적, 지리적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다. 역사적 현실로 보면 토인비가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타너 스님은 역학의 원리에 근거해 미래를 보는 눈은 그보다 토인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토인비의 방식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역학의 원리는 인류 사회의 미래를 우주적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미래 세계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타너 스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한류이즘이 세계 문화사를 주도할 것이라는 말과 상통하는 것이죠. 얼마 전 영국의 킹스 칼리지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인 파르도가 쓴 책 Shrimp to Whale: South Korea from the Forgotten War to K-pop 이 우리말로 번역돼서 새우에서 고래로 잊힌 전쟁에서 K-팝까지의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조선일보 윤희영의 뉴스 잉글리쉬에 등 터지던 새우에서 고래가 된 한국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할 제3의 고래가 됐다. 파르도 교수는 이 책의 말미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 분명한 것이 무엇일까?
밝은 미래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제자리를 찾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다져나갈 것이다. 파르도 교수의 이 같은 확신과 믿음은 한국 세계사를 주도하리라. 한류이즘으로 세계 문화사를 주도하리라. 그리고 한류토피아의 세상을 열리라. 는 우리의 원대한 바람과 타너 스님의 예언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자, 제46강 타너의 예언과 한류토피아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 47강부터 마지막 제52강까지는 한류비평 서구의 벽은 넘사벽이 아니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서구의 벽을 넘어 한류이즘을 완성하고 한류토피아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